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입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A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보건실에 방문한 B 학생을 살펴보던 중 팔다리에 멍이 든 것을 보고 놀라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학생의 아버지가 둔기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학생이 친구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주 1회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법과 규칙들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와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를 처리해 나가고 앞으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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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법적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학대 국내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그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크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법 시행령에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그리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법 제71조 벌칙에서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그리고 유기 및 방임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성학대의 경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가 그 보호, 양육, 교육, 감독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하여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범죄 유형은 크게 형법상 범죄, 아동복지법상 범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아동학대 행위자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며 피해 아동이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합니다. 2. 아동학대 국내 현황.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부터 아동학대 국내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살펴보면 2015년 한 해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19,214건이며 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건수는 16,651건입니다. 2016년에는 29,674건이 신고되었으며 그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는 25,878건이었습니다. 매년 학대 신고가 증가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볼 때 신고가 54%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은 경찰과 함께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해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조사 시 경찰 동행을 살펴보면 2015년 학대 의심 16,651건 중에 현장에 나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 건수는 35,379건입니다. 또한 2016년 현황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학대 의심 25,878건 중 현장에 나간 건수는 53,401건입니다. 이는 학대 의심 사례 대비 현장 조사 실시 횟수가 한 건당 평균 2.1회인 것입니다. 2014년도 현황 보고서에는 경찰 현장 출동 건수가 아주 낮은 비율이었으나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으로 경찰이 현장에 동행하거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어 2015년과 2016년은 꾸준히 현장 조사에 경찰이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경우 2015년도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인 16,651건 중 11,715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인 25,878건 중 18,70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장소로 가정 내가 2015년 9,641건을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15,371건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안전해야 하는 장소인 가정이 가장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로 부모, 즉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2015년 9,348건, 2016년 18,048건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다루어질 뿐 아니라 부모의 폭력까지도 견디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실태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신체학대가 1,884건, 정서학대 2,046건, 성학대 428건, 방임 2,010건, 중복학대 5,347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6년도 마찬가지로 신체학대 2,715건, 정서학대 3,588건, 성학대 493건, 방임 2,924건, 중복학대 8,980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체적인 학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양한 학대 피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거의 50% 가까이 학대를 중복적으로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학대 예방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원 가정에 보호된 건수가 7,760건, 분리보호가 2,772건, 사망이 19건입니다. 이때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복귀된 건수는 1,164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6년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원 가정에 보호된 건수가 13,573건, 분리보호가 3,730건, 사망이 50건이며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복귀된 건수는 1,347건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때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된 후 아동들이 가정으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아동 사망의 경우 2015년 아동 사망건은 19건, 아동 사망자 수는 16명이며 2016년 아동 사망건은 50건, 아동 사망자 수는 36명이었습니다. 이는 학대로 인해 사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단순 사망으로 보았던 건들이 학대로 인한 결과로 보고 아동 사망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최근 2차례 사망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 2013년 울주 사망 아동 보고서이고 두 번째는 2017년 입양 사망 사건 보고서입니다. 2013년 울주 사망 아동 보고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므로 아동복지법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행위자를 조치할 수 없었던 가장 힘든 상황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국가사무로 환원되었으며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 입양 사망사건 보고서는 입양아동 사망사건으로 첫 번째 신고 시 5인 신고로 처리되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통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미 두 번째 신고에서는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무런 개입 없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양부는 징역 15년을, 그의 아내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지속 관찰, 고소고발 사건 처리, 아동과의 분리, 만나지 못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5년도 지속 관찰이 7,27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소 고발 사건으로 처리된 것은 3,564건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을 확보하였는데 아동과의 분리가 460건, 학대 행위자를 만나지 못함도 4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2016년도에는 지속 관찰이 11,733건,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 6,018건, 아동과의 분리가 560건, 만나지 못함이 389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신고 의무자 신고는 4,604건이며 비신고 의무자 신고는 11,001건을 차지하였습니다. 더불어 2016년도에는 신고 의무자 신고가 8,288건으로 다소 높아졌으며 비신고 의무자 신고는 17,590건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비신고 의무자 중에서 아동 본인의 신고가 1,419건에서 2,322건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도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된 첫 해 실건수 889건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조치 내용 중 1호 116건, 2호 170건, 3호 733건, 4호 110건으로 중복집계 1,129건이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실건수 1,301건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호가 134건, 2호 267건, 3호 1,172건,
4호 136건으로 중복 집계 1709건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도 임시조치 결정 실건수는 655건이었고 중복 건수는 1,406건이며 2016년에는 실건수 988건, 중복 건수 2,205건으로 중복 건수만 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1호는 180건에서 226건, 2호는 512건에서 766건으로 3호는 304건에서 477건, 4호 57건에서 90건으로 5호는 306건에서 583건, 6호는 46건에서 61건, 7호는 1건에서 2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170건이 이루어진 반면 2016년에는 23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2015년도는 17건이 기각되어서 결정 실건수가 153건 있었고 2016년도는 38건이 기각되어서 결정 실건수가 199건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변호사, 판사,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아동 본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매우 유용한 법조항이며 제도입니다. 2015년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는 49만 2,415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는 13만 1,836건,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는 14만 2,535건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도 피해아동 중심으로 64만 378건의 많은 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며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는 19만 3,633건,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19만 4,931건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성품과 행실이 교정되지 않고는 아이는 집에 복귀되기 수월하지 않아 학대 행위자와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아동학대 발생 원인. 아동학대는 단일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다양하고 포괄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발생 원인에 대해 아동, 부모 및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발생하는 원인 중 부모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미성숙,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 불만, 사회적 고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아동 요인으로 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 질환아, 신체적, 정신적 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적, 사회적 요인에는 가족관계의 문제, 가족 구조의 문제,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이 이에 해당되며 가정, 사회적 요인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본 차시에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자와 성인, 아동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했는데요. 이때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의미하죠. 또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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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법적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학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보호자 및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행해지는 신체, 정서, 방임, 성학대 행위를 금지 행위로 보고 있다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의 행위를 한정하는 반면 보호자가 아동에게 함부로 했던 금지 행위인 폭력, 폭언, 방치, 성학대 상황을 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국내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 발견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촘촘한 인프라가 구성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단순 아동 사망사건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16년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지하고 신고도 들어오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지하고 신고 및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 발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부모 요인, 아동 요인, 가정,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요인은 부모의 미성숙,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아동에 관한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 위기, 정서적 욕구 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적 학대 경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부모의 낮은 자아 존중감, 부모의 분노, 좌절, 부모의 불안, 우울 등을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적,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관계의 문제, 가족 구조의 문제,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지지체계 결여, 신체적인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문화,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와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폭력에 대한 가치 규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아동 요인은 학대 유발 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 확실치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